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이제 기관 대비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더 많아진 종목이긴 한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자체만의 모멘텀이나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도 많고요. 또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전방 산업으로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갔을 때 우리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더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방 산업으로 인해서 좀 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번에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좀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업종이나 테마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엮어서 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나 이렇게 모멘텀에 약간은 스크래치가 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부 내용, 일단은 지금까지 전해 오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가 일부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차트도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런 조종이 사실상 뭐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하거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조종은 우리한테 좀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 혹은 삼성전자 자체만의 수급적인 부분. 자,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한번 놓고 볼까요? 3월부터 봅시다. 코로나로 굉장히 또 급락을 보였던 3월부터 보면 지금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굉장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물량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저가 매수의 탄력은 기가 막히게 좋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랠리를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요. 딱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쭉 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드린 게 뭐냐면, 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보이고 반등을 보인 이 폭이 지수 대비해서 못 갔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못 가고 다른 종목들이 상승한 폭에 대비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많이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한 5월까지죠. 5월까지 놓고 봤을 때 1월부터 5월 동안 개인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총 매수했던 금액이 약 11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7.5조를 매수해서 담고 있었어요. 저가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올렸다가 어때요? 이건 충분히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실 우리가 좀 평가하긴 그렇지만, 오히려 잠깐 이렇게 눌려주는 거는 지금 21선과 61선, 51선이 다 수렴을 하면서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기 좋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기술적인 거 둘째치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갈 차례였다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정말로 팔지 마라. 근데 주가가 좀 빠지니까 팔지 마라. 그래도 팔지 마라. 팔면 안 된다. 이제 삼성전자가 갈 차례다. 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카카오 뻥뻥 날고 있죠. 네이버 뻥뻥 날리고 있죠. 다른 거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어쨌든 뭐 코스닥이긴 하지만 기타 등등 좋은 종목들은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현대차는 크게는 못 갔었고 잠깐 슈팅 나왔다가 현대차 눌려주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는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결국에 뺏기는 거다. 물량 뺏기는 거다. 근데 이제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 오히려 저희 VIP님들은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챙기고, 그쵸? 다시 또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다가 쭉쭉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딱 이틀 동안 매수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너무 오버해서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바닥을 좀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날 딱 매수를 하고 정확하게 지금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소량만 갖고 있습니다. 매도, 소량.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정말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거의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대,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12%대, 그쵸? 조금 늦게 사시고 위에서 사셨어도 못해도 10%대 수익률은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저희 VIP님들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완전 저가부터 해서. 9월 8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벌써 7%대, 그쵸? 뭐 6% 이런 식으로. 자, 많게는 11%까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계속해서 지금 챙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런 바닥 라인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쭉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도. 근데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항대에서는 굉장히 또 매물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비중을 덜었다가 다시 추가했다가 덜었다가 추가했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존리 선생님께서 또 최근에 기사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그냥 기업을 믿고 그냥 투자를 해서 쭉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의견도 솔직히 맞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여유와 시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뭐 정말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쭉 해도 되지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삶의 보탬이 되는 수익을 챙기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 기준이 됐든 주 기준이 됐든 어떤 성과를 내서 정말 이렇게 소비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삶의 보탬이 되는 이렇게 소비나 뭐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벌어서 뭐 밖에서 진짜 소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만 해서 지금 뭐 경기 좋지 않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또 금리를 낮춰놨더니,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건 뭐예요? 금리를 낮췄으니까 그 돈 싸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고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200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급여가 200인 사람이 한 뭐 5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자를 내가 납입하는 사람이다. 그럼 뭐 또 기타 나머지 150만 원에서 뭐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죠. 그럼 금리를 예를 들어 대폭 낮춰서 여기서 하다못해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돈이라도 세이브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급여의 10%라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삶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집을 뭐 대출을 집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한 달에 내야 되는 돈도 큰데 거기에서 금리가 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은 그것도 결국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삶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데, 그런 여유가 생기면은 소비를 좀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해요? GDP가 성장할 것이고, GDP가 상향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큰 그림인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낮춰놨더니 이자가 싸니까 싹 다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에, 주식 투자에, 그쵸? 투자 명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물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무슨 더 성과를 어떻게 더? 이제 힘들어요. 이것도 타이밍인 거죠. 이렇게 급락을 봤을 때, 금리를 낮췄을 때 이런 범위 내에서 가져오신 분들은 뭐라도 벌었죠. 근데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종목들도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의 매매성을 띠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3월 저점부터 잡으셨던 분이라고 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28%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8%의 수익률인데, 이걸 복리로 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여기 이만큼 예를 들어 했다. 뭐 17%, 여기 또 뭐 한 10%, 여기도 10%, 11% 정도. 그쵸? 이것만 해도 벌써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률이 되잖아요. 어려운 건 알죠.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참 기똥차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기가 차다. 무슨, 그게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식자재로 각자 다 다른 음식과 다른 맛을 내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다 맛있다라고 칩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만들어 왔어요. 그럼 그게 뭐 누가 잘할 때고 누가 틀린 겁니까? 조금 맛있고 맛이 없을 수는 있어도 음식을 똑같은 식재재로 음식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실전 매매 하시면서 이렇게 막 스캘핑 매매하면서 하시는 그 유튜버 분 있으시죠? 그 지역 이렇게 이름 하시면서 그러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그분만의 기술이 있고 그분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짜 뭐 500만 원으로 뭐 수십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분을 자주 봅니다만, 그분은 그럼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복리에 대한 기준과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과 그런 걸로 가지고 똑같은 주식이라는 거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돈을 번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가 100%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도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한테 맞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자기 기준에 맞게끔 잘 이행해서 결과값이 좋게 다가왔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주식에 정답 없습니다, 다른 거. 이게 정답이라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좀 이야기가 새나갔지만 저는 그래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등락을 반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또 수급이라든지 업종 분위기라든지 자체의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억울하게 빠지네, 억울하게 빠지네, 사야겠다. 오르는데 여기서 탄력이 둔화되네, 또 조정받겠구나, 팔고 사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만 내면 되죠, 수익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뭐 전량 매도, 전량 매수는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절반 매수,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복리로서 효과를 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야기가 좀 많이 새나갔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렸으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요번 3분기가 요런 실적과 또 밸류에이션이 동반 상승을 보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IM 부분만 보더라도 3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을 4조 원 정도를 이제 회복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나 뭐 가전, 뭐 OLED 이쪽도 수요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파운드리랑 통신 장비 사업 이쪽이 또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의 이 기업 가치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가도 이미 7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지금 보고 있는 모멘텀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우리 퀄컴으로부터 AP 메모리 칩 1조 원 규모의 전량 수주 따낸 거, 굉장히 너무 잘했죠. 너무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거라든지 이번 3분기에 그동안 1, 2분기 상반기에 좀 침체되었던 스마트폰 사업 쪽, 이쪽이 또 굉장한 호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전체 시장이 한 9%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와중에 비중이 컸던 화웨이의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1위를 탈환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한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업 호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11조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파운드리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1위인 TSMC와 격차를 굉장히 좁혀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도 크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호재가 단순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는 뜻이겠죠.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직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또 앞으로 매수 메리트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도 지금 파트론을 우리가 지금 얼마부터 보유를 하고 있냐면,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요, 파트론 9월 3일이네요 9월 3일 딱 여기네요. 9월 3일 날 1,3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1,300원 1,300원에 추천을 했다가 고점 얼마까지 찍었죠? 12,15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12,150원까지 찍었을 때 한 18% 정도가 됐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3%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매도를 했었고 9월 8일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11% 정도 9월 8일날 이날이네요. 3% 한번 잘라내고 여기서 한번 또 잘라내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쵸? 파트론 9월 8일날 이런 식으로 3% 한번 자르고 거의 뭐 한 7%에서 11% 사이에서 한 번 더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서 수익을 좀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이날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실제로 다 매매했죠. 이렇게 해서 파트론도 우리 하반기에 기대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전방 산업으로 인한 낙수효과 중에서도 이 모바일 사업부 중에 또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파트론이랑 또 뭐 있습니까? MC넥스 쪽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받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근데 참고로 우리는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을 직접
이제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좀 밝혔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소량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뭐 업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MC넥스, 파트론 이런 종목들.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좀 당장 악재성을 띠는 그런 조정은 없잖아요. 악재성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영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주말에는 제가 사실 조금 더 길게 떠들어도 되죠, 여러분. 다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니까 잘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뭐 웨이퍼, 제조, 산화, 증착, 연마, 세정, 포토, 공정, 식각, 검사, 패키징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전공정, 검사, 열처리, 이온 주입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의 그 밸류체인들의 이 과정 구간별로의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걸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또한 혹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연관된 종목들 또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부여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아까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 습식 식각 쪽으로 해가지고 솔브레인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차트적인 부분도 괜찮고 너무나 지금 다 좋은 분위기는 흘러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진짜 수혜를 볼 수 있고 낙수 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한층 더 밸류가 향상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카메라 모듈 쪽을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먹거리가 뺏길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검사 장비 쪽으로 검사 쪽으로 해가지고 ISC도 지금 편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박스권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더 디테일한 분석은 VIP 방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개인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작은 이런 흔들림과 파동에 크게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좀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부터가 굉장히 모멘텀이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좋은 시즌이고 그런 기간인데 왜 이런 구간에 그렇게 이거 단순한 이런 매도 흔적 때문에 쫄아가지고 다 던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저항대, 앞전 고점대 이런 거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결집된 힘을 보여주셔야 삼성전자도 진짜 7만 이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진짜 3,000포인트까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코스닥 시장은 소부장이 영향도 있겠지만 소부장 외에도 제약바이오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조정은 또 다른 기회다. 맛있게 받아 먹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이제 추천받거나 리딩을 이용하실 때 매수가 얼마? 자, A라는 종목, 자, 매수가 뭐 예를 들어 만원부터 뭐 1200원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럼 많은 분들이 딱 요거까지만 보시더라고요. 요거까지만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어떤 전문가가 됐든 리딩을 좀 받을 때는요. 자, 이 종목은 기준이 뭐예요? 스윙으로 볼 거냐, 단타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냐. 그쵸? 이거를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얼마냐? 자, 매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매수가를 오냐 안 오냐를 정확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가격이 접근을 하냐 못하냐 혹은 살짝 위에서 매수를 하냐 요런 건 이제 시장 상황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절가? 자,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9,800원 손절하세요 라고 했어도 9,800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냐, 외부적인 영향으로 그러냐, 단순 수급의 문제냐, 시장의 문제냐 등등 이것도 손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비중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를 한 종목 편입할 때도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분석을 하고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라고 하면 그냥 딱 사고 얼마 끝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는 다 코멘트를 드리죠. 비중 얼마, 이 종목은 뭐고, 스윙 가져갈 거고, 다 브리핑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액션입니다. 반드시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좀 잡아가면서 이행을 하셔야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께 이런 자문을 얻으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런 계획을 함께 꼭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계좌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은 초보 입문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접하면서 또 개별적인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이게 교육 자료들도 다 직접 준비를 해서 매주 주말마다 새롭게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몇 편, 예를 들어서 1편부터 6편까지 올렸다. 그럼 이번 주는 1편에서 7편까지 다 올려드리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주는 1편부터 8편까지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기존의 VIP 회원님들이 받아보신 정보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좋은 후기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아마 매매하는데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이라든지 무료방, 무료 체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에너지 쏟을 시간에 우리 VIP 회원님들을 더 챙겨드릴 계획입니다.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금액은, 가입 비용은 이거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투자금에 따라서 금액을 다 달리받거나 그런 양아치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많아서 비용을 더 낸다?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업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회사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는 충분히 좋은 정보 잘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